아이고, 오늘 수강 신청인데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학교에 왔죠? 등교를 해서 수강 신청을 해야죠.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해놨어요. 수강 신청을 이미 해놨는데 이거 수강 신청 완료를 눌러야만 이게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번 학기에도 저는 21학점이 가능해가지고 21학점 7과목을 모두 다 일단 눌러놨어요.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학과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금요일에 수강 신청을 했어요. 목요일부터 시작이었는데 이번 2022학년도 2학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다 끝냈고, 원래 전공은 교양 과목만 신청을 했습니다. 철학에 이해하고 취미예술 요거 두 가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복수 전공 통계 데이터 과학 학과예요.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출석 수업이 언제인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학과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일정이 좀 겹칠 수가 있어요. 날짜가 좀 겹치더라도 다른 지역 대학 거를 신청하면은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객관 시험을 볼 때도 예전에는 이제 과목별로 학과별로 시험장이 달랐었는데 지금은 태블릿 PC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수강 신청하는데 뭐 큰 고민 없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수강 신청하는 거 하고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신입생분들 또는 이제 편입생분들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전공 교과목에 대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수강 신청하는 기간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신다거나 이거 학사 졸업한 거를 활용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정말 이게 공부가 힘이고 다 투자인데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살살 하세요, 살살. 자,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간단하게 볼게요.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홈페이지 가서 학사 안내에 보면은 학적에 보면은 졸업이라고 있어요. 졸업.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보통 2010학년도 이후에 입학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럼 신입생 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51학점 이상이 이 전공 학점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교양 학점이 또 24학점이거든요. 이거는 또 뭔 얘기냐면 51학점 이상, 그 다음에 교양이 24학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교양은 무조건 24학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 전공도 51학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졸업하려면은 이수해야 되는 학점이 130학점이죠. 그러면 나머지, 그러니까 이거는 75학점인데 75학점의 나머지는 이제 몇 점입니까? 55학점이잖아요. 이 55학점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타학과 과목을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지정 교과목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 맞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다른 과목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1학점만 전공 교과목을 듣고 또 타학과 과목을 포함해 가지고 교양 학점이 20학점만 듣고 나머지 55학점은 그냥 아무거나 다른 거, 내가 법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미디어 영상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관광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교육학과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30학점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다른 타학과, 예를 들면은 교육학과 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모로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편입생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2학년 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60학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이미 1학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전적대에서 1학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1학년을 했을 텐데 이때 최대 받을 수 있는 학점이 1학년을 모두 정상적으로 마쳤다면은 36학점이 될 겁니다. 그쵸?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을 들을 수가 있는 거니까 36학점이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는 교양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도 있을 거예요. 일반 선택, 일선이라고 하죠.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공 학점은 실질적으로는
36학점은 안 될 겁니다. 최소한 한 학기에 교양 학점이 한 과목씩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최소한 마이너스 6학점은 빠지는 거고, 일반 선택 뭐 한 과목 정도 있다고 보면은 한 27학점 정도가 전공 학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적대학의 그 전공 점수를 그 모두 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그 4년제하고는 달리 이게 2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모두 다 인정을 받더라도 2점씩만 되면은 6, 2, 10이니까 12학점이니까 최대 1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융통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뭐 최대 뭐 21학점이니까 방송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만약 27학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머지 33학점을 전공으로 채워야 되고, 교양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한 4학점 정도 인정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교양 학점을 20학점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채워진 거죠. 그죠? 84학점이 되는 거니까 84학점 130학점에서 84학점이니까 6에 46학점을 어떤 일반 선택으로 타학과 과목을 신청을 해가지고 130학점을 만들면 되겠죠. 근데 130학점으로 졸업을 하셔도 되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뭐 더 그 이상 140학점을 받아서 이수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학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자, 이제 46학점이 남아 있다고 봅시다. 아까 전에 27학점이 있었잖아. 27학점 플러스 4학점이 인정이 된다고 봤으니까. 그럼 31학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31학점으로 2학년 편입을 한 거죠. 그죠? 31학점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나머지 몇 학점입니까? 그럼 99학점이 되는 거잖아요. 99학점. 이거를 3년 동안에 이제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3년 동안에 나눠 봅시다. 그럼 33학점이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최소 33학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조기 졸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최소 3년은 다녀야 되는 거니까. 36학점을 하더라도 여기서 6학점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27학점이 나머지 1년 동안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에 받을 수 있는 게 최대 21학점인 거니까, 그럼 나머지 6학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학기가 필요한 거니까 3년 꼬박 채워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2학년 편입생인 경우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 3학년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69학점 이상이 돼야 되고 전공이 교양이 24학점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3학년 편입생들은 최소한 전문 학사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양이 여기서 하는 거랑 달라요. 과목이 없어가지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이수 학점이 전문 학사는 몇 점이냐면은 72학점이잖아요. 이 대야만이 이제 졸업을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전공 학점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교양 학점도 들어야 되는 거니까. 교양 학점이 4학기니까 4 곱하기 3에서 4, 3, 12학점이라고 봅시다. 12학점이면 60학점이잖아요. 그러면은 60학점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더라도 전공 교과목을 최소 9학점을 여기서 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72학점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130학점이 되려면은 몇 학점이 필요합니까? 58학점이잖아요. 네, 58학점 맞죠? 그러면은 2년 동안에 58학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4학기 동안에 58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첫 학기 때는 최대 들을 수 있는 게 18학점이에요. 그럼 나머지 48학점을 3학기 동안에 해야 되는데, 한 학기 동안에 7과목을 들은다 치면은, 그러면은 몇 학점? 21학점을 두 번째 학기 때 빠지면은 27학점이 남아요. 그럼 다음 학기 때 또 21학점을 듣는다고 보더라도 6학점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학기 때에 최소 두 과목은 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130학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입하신 분들은 이제 조기 졸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신입생분들은 좀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조금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7과목을 들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수강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학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했는데, 이거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취업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은 모르겠어요. 다른 이제 정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좀 열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취업하기가.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막 스펙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 상대적으로 방송통신대학교는 졸업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학점을 취득하기에는 그렇게 뭐 어려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다른 거를 하면서 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겠지만은 이거에만 좀 올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졸업하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래요. 이게 그 심화 과정은 아니고 좀 이제 기본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시험의 난이도도 뭐 교재나 강의만 잘 듣는다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좋은 거예요. 자격증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예를 들면은 뭐 국가기술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상공회의소에서 보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또는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격증들은 그 자체에서 출제되는 그 과목을 그 점수 이상을 받으면은 합격이 돼서 자격증이 나오는데 또 어떤 자격증들은 학사 과정을 통해서 혹은 이제 시간제를 통해 가지고 학점 운행제와 관련해 가지고 과목을 이수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 있어요. 또는 어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이제 학사 과정을 이수를 해야만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그런 게 생기는 시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라든지 저도 이제 자격은 돼요. 공인회계사를 볼 수 있는 이제 자격이 되는데 예전에 이제 경영학과를 하면서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증명서 신청해 보면은 이제 학부로 들어가 가지고 다음을 누르면은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 취득 증명서라는 거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과목을 신청을 해서 다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인회계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라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은 그 도전해 보기에는 그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제 상황에 있어가지고 뭐 제가 하는 일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공인회계사를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그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것도 있고 또 최근에 신청을 했는데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방송대학교는 여성 학우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남자 학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성분들이 그 직업으로 갖기에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또 이런 이제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대기업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업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업, 공기업이라든지 어떤 재단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특정한 자격증을 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서울 시 재단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필요로 해요. 왜냐면은 그런 기업들은 뭔가 이제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어떤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 그런 업무를 많이 수행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에 그 여성이 능력을 발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쪽에서는 여성분들이 더 능력이 있고 잘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저도 사실 신청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이거는 한 겁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학사 과정을 새롭게 하면서 미디어 영상학과를 하면서도 교육학과를 통해 가지고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내가 신청을 해서 이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7월 4일에 이거를 신청을 했는데 최소한 이제 30학점이 필요합니다. 최소 30학점. 10과목이 되겠죠. 여기서 딱 요구하는 그 교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정해진 과목을 신청을 해야만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떤 이제 학우분께서 자기도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도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할 때 타과 과목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기회를 활용해 가지고 그냥 뭐 아무거나 의미 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그런 교과목을 신청하는 것이 이 시간을 절약하고 중복 투자하지 않는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제 병행해서 신청을 하면은 내가 특별히 과목을 이수하는 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 과목은 사이버 평생교육원에서도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학점은행제와 관련이 된 건데 그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 과목 신청할 때 한 과목을 신청하는데 한 15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1학점에 한 5만 원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10과목을 신청하려면은 15만 원씩만 따지면은 15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면은 어차피 방송대 하는 동안에 그걸 하는 거니까 추가적인 그 등록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평생교육사는 이제 실습 비용은 또 많이 들어가긴 해요. 예를 들어서 실습 그 교과목 수강하는 데만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실습을 하는데 어떤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받고 실습을 받는 그런 기관도 있고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돈을 내고 하는 데가 솔직히 좀 편하긴 해요.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고 융통성 있게 잘 봐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대체적으로 그래요. 요즘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보면은 참 이게 그 신입으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다.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 이제 홍익대학교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 졸업을 했어요. 대학원을 여기 나오고 뭐 다른 데 서울에 있는 또 다른 학교의 대학원도 또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이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원 클래스넷을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거니까요. 내 학사 정보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미술학 석사 학위가 있죠. 지금. 아무튼 제가 이제 여기를 이제 왜 들어갔냐면 전자도서를 빌려보고 있어요. 여기 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서관에서도 책을 많이 빌려보긴 했지만 전자도서가 요즘에는 유용하니까 여기서 전자도서를 희망도서로도 신청을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제 공지사항에 홍익대학교 교직원 모집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한번 눌러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제 서울 캠퍼스에 사무직이 있는데 여기 일반 행정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장기업, 공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단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소재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경력 및 어학 성적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 이렇게 돼 있고 어학 성적 토익 기준 800점 이상인 자, 전문 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소지자는 전형식 우대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자격증이 뭐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우대하겠다나 이렇게 특별히 조건을 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가장 기본적인 그 조건도 역시 정규직으로 상장기업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경력 소지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입으로는 뽑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 교직원 모집이라고 해놓고 신입은 안 뽑는 거예요. 경력자들로만 구성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보고 또 어디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돼. 심지어 무기 계약직도요. 석사 이상이야.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뭐 일부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그런 뭐 직업이라고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이제 좋은 회사들이 재단 같은데 공기업들 이런데 컨텐츠 진흥원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뽑는 것도요. 이런 이 자격증들을 많이 봐요.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다 경력 직원 이렇게 뽑습니다. 경력 직원. 경력 직원을 많이 뽑아.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이렇게 보고 우대, 가점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또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런데 뭐, 그런 거 평생교육사 같은 거 이렇게 우대상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사 관리도 잘 하시고요 자격증 같은 거 취득하실 수 있도록 방송통신대학교를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